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혼조세 장이지만 그래도 내 계좌만큼은 지킬 수 있는 종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저희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따라서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나이 오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률만을 안겨드렸는데요.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29% 상승인데요. 저희가 7월 15일 방송 공략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올라왔습니다. 7월 22일에 상승 기록하면서 저희가 29% 수익권에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원항성 같은 경우에도 방송 종목이었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구형테크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7월 13일에 진입을 했고 청산가까지 확실하게 잡으면서 7월 20일 고점에 청산을 했습니다. 10% 수익이 나타났고요. 또 마찬가지로 구형테크는 저희가 노란톡 종목이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만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해당 종목 이렇게 10%의 수익을 가져가기까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인증까지 할 수가 있었고요. 노란톡방 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QR코드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열심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은 정말 크게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6월 20일에 진입해서 7월 8일에 꽤 오래 가져갔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 가장 크게 올라왔습니다. 40% 상승으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알림과 매도 알림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를 해드렸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역시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고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나이 오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방송 수익률은 물론이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중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종목 들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빨간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목으로 내 계좌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나이 오치얼에 여러분들의 수익률
환율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이 계시죠. 오치열 전문가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시장이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보합권입니다. 보합권에서 CPI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매물가뿐만 아니라 도매물가도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런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런 식의 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자주 진짜 차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증시에서 내성이 생길 거고 예전에 리먼 사태 때나 이런 거 금융위기 이런 거 외환위기 이런 거 계속 왔을 때에도 결국에 증시는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은 중부지방 물난리 난리 났죠. 제 친구 차도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이슈들이 부각을 받을 때 어떤 종목으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1부, 2부 종목 둘 다 굉장히 이슈가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 똑바로 크게 뜨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까지 함께 여러분들 전문가님 통해서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사실은 요즘 시장 속에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그 사면 관련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조금 체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면이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그거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반도체 총사령관 총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칩4다 뭐다 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패키징이다 뭐다 팹리스 이런 거에 시스템 반도체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전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그 숟가락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몇 칼로리 먹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영양 성분,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단백질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숟가락도 나오지 않을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만들 수는 있겠으나 거기까지 필요하겠냐만 나중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서 조금 저는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좀 떴어요. 빨간불 오랜만에 또 뜨고 있는데 6만 전자까지 갔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그와 함께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군이든 2군이든 가깝게 묶여 있는 1청이든 2청이든 이렇게 가깝게 묶여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반도체 피크아웃이 작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용 복권 소식에 6만 전자 그리고 코스피는 2,52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세보다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아직 장중이에요. 종가 전입니다. 종가 전에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원래 조상신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잖아요. 네. 예전에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진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종목은 부모님께 좀 안내를
좀 추천을 해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뭐 건설주, 제가 건설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재무제표 대비 평가를 너무 제대로 안 받았다.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딱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영업이익이 2,300억 원, 작년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앵커님 얼마일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 중에 하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총 해봐야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저평가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저평가인데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인데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아니에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 원이에요. 아, 똑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뭐 다들 섹터마다 다르고 뭐 PBR, PER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 섹터마다 다른 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영업이익이 시총이 한 영업이익이 한 5배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딱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못해도 200% 정도는 올라와 줘야 조금 이제는 평가를 좀 받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재무제표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사야죠. 그렇죠.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종목이 재무만 좋아서 제가 가져왔냐? 또 그게 아니죠. 이번에 사실 건설에 대한 좀 테마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라는 게 뭐냐면은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들다 사막 한가운데다가 사우디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만 1,400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체감이 안 가요. 이게 뭐 조가 그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가격인데 1,300조죠. 1,300조. 이제 스마트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다라고 하는데 이 수주권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중 무역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대만이랑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하면서 뭐 이제 계속해서 충격이 왔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조금 절하되어 있는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모멘텀이 좋다, 조금 재료가 남아 있다 하는 종목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님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도 괜찮다. 진짜 그만큼 많이 빠져 있어요. 코스피 3,300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빠진 상태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오는 이 종목은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고 예전에 사실 제가 한 4만 원, 4만 5천 원 이때 이 종목은 한 6, 7만 원까지는 스무스하게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놓쳤었다가 더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시장이 녹아내리면서 쭉 빠졌죠. 쭉 이렇게 빠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너무 잘 받았다. 네. 이제 지지를 받았고 뭐 사실 뭐 그 좋은 기업들 많이 있어요. 뭐 대우건설이다 뭐다 현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HDC다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 대우 정말 좋은 종목. 하지만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엉덩이가 너무 이제 뒤에서 누가 걷어차지 않는 이상 슈팅이 크게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온 건데 어쨌든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보시면 차트 너무 예뻐요. 차트 너무 예쁜데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짓는 도시인데 총 길이가 1,170km고 거기에 거주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들이 그 해외에 가가지고 뭐 이제 출장이라고 하죠. 그 좀 해외 쪽으로 파견을 가서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 알아보니까 53시간 이상 뭐 근로에 뭐 그 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그런 좀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로 파견을 나갈 수 있게끔 내가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장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한 발목 언저리쯤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 앵커님 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건설주고요. 해당 종목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중에서만 열리는 노란톡방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안에서만 드리고 있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송 공략주도 좋지만 QR코드 안에 들어와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져가는 노란톡방 공략주도 따로 챙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부담감 그리고 또 금리 상승과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주택 가격 자체가 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4월 달 정도에는 건설주의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이 네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의 44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만큼 큰 건이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네움으로 인해서 꾸준한 기대감 실제로 오늘 오전장에서도 한미 글로벌이 장중에 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보기에는 이 종목 저는 근데 사실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너무 압도적으로 그쵸, 상대적으로 수주를 가장 많이 받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신도시라고 불리는 네움 가지고는 이 종목을 크게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우리 이 종목은 이 모멘텀 말고도 다른 모멘텀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멘텀 또 뭐가 남아있죠? 일단은 뭐 모멘텀이라고 해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앵커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뭐 이거 당연히 뭐 히림 뭐 현대 뭐 이쪽에서 네. 그 이미 뭐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이제 올해 말부터 수주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기대감으로서 상승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 준비 중이에요. 한 10월 말 11월 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뭐 현대 쪽이나 아니면 뭐 히림 쪽 이런 뭐 도시건설 재생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팀 코리아를 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G2G, 네. G2G 협력을 조금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업들 많은 건설사들이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포인트로 가지고 온 거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자, 인도네시아. 자, 혹시 그 최근 완전 한 2주 전이에요. 2주 전. 2주 정도 전에 이제 조금 그 대통령님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제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성함이 잠깐 방금 살짝 헷갈렸는데 어쨌든 어렵죠. 조코 위도도인데 조코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어쨌든 이분께서 7월 28일일 거예요 아마. 7월 28일 날 방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 그 글로벌 시국인 이런 시장 속에서 왜 방한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도를 이전하는 거예요. 네. 이 수도를 왜 이전을 하냐면은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이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혹시 앵커님 뭔지 알고 계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다들 몰라요, 사실. 뭐. 그렇죠. 예. 저도 자카르타가 수도까지는 아는데 그 천도 이슈도 알지만 왜 굳이 옮길까라는 건 맞아요. 뚜렷한
방안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바로 앞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강남도 지금 비가 난리 났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사람인지라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기가 왜 문제냐면은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어요. 자카르타가 이거 뭐 아래서 뭐 지하수를 뭐 끌어다 쓰면서 여기 뭐 안반이 계속 내려가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매년 25cm입니다, 여러분. 2.5cm가 아니라 매년 25cm씩 가라앉으면서 10년 지나면 2.5m가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1층 살고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갑자기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는 이제 자카르타 북부 지역이 95% 물이 잠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천도를 해야겠다 해서 올해 8월 지금 시작을 한 상태예요. 네. 이 천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어디 보르네오 섬 여기 어디 뭐 또 동칼리만탄주에 이름이 어려워요. 어렵죠. 이쪽으로 이제 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 밀림이거든요. 열대우림이 열대우림. 그런데 여기 막 나무 깎고 도시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 신도시를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박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우린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대한민국이 떠올라요. 네. 잠깐만. 대한민국 최근에 행정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한테 G2G 협력을 이제 조금 신청을 한 상태.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랑 이제 그 인도네시아랑 G2G 협력을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브리핑할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무도 좋고 이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앵커님. 네.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부모님께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건설주 자체가 8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글로벌 이슈로 묶이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진입 라인과 청산 라인은 물론이고 케어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사실은 네. 우리가 너무 지금 글로벌적인 이슈만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최근 모멘텀 중에서 이 건설주의 상승을 이끄는 게 폭우 관련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사망자도 그렇고 뭐 사상자 등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게 빗물 터널 공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부분에서 엮여서도 해당 종목은 글로벌적인 이슈도 좋지만 우리 지금 내수 상황에서 국내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가장 뜨거운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그 사람이 그 굉장히 간사한지라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앞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저기 멀리 있는 그 안타레스 별이랑 달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큰 그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작은 달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났죠. 네. 원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내내 비가 쏟아진다 했는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너무 맑아요. 네, 너무 맑아가지고 저는 오는데 깜짝 놀랐는데 뜨거워가지고 어쨌든 중부지방 물난리가 나면서 사실상 빗물터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빗물터널을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 증축을 해야 된다, 신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부지방 물난리가 80년 만에 네. 이 정도 그 집중호우가 기록적 폭우가 나타난 게 딱 80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80년 만에 한 번 일어났는데 예측을 못했겠죠. 이 정도 클 줄이야. 어쨌든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저도 이제 제 친구도 차가 침수가 되고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7,000대 정도가 제가 알기로 완전 침수가 됐고
그래서 한 80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 차 한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씩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좀 계산이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지금 여러분들 그 가족분들도 진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거나 인천 출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냥 비가 여기까지 차오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동영상을 좀 봤는데 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결과적으로는 뭐 빌딩도 뭐 물이 새가지고 뭐 역류하고 뭐 그러면서 천장이 다 내려앉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무슨 수혜를 받냐?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건설사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그 좀 뭐 건설을 그 빌딩을 지을 때 튼튼하게 하느냐 안 했냐 이거는 뭐 치하에 놓고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건설사를 불러서 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건설주들이 여러분 재건 관련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도 한 번씩 묶이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냈었는데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재건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로 묶이면서 건설주들의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을 잡아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짚어보자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글로벌적인 이슈에서부터 우리나라 국내 이슈까지 최근에 폭우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 근본적인 건설주의 모멘텀 아직 그쵸. 건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로 취임이 되면서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게 건설주예요. 그쵸. 그 이유가 바로 주택 공급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미뤄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뭐 지난 9일에 부동산 관계 참관 회의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회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피해 복구에 집중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주택 공급에 대해서 250만 가구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정부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모멘텀 언제부터 다시 불을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알겠다.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설사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트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추측을 하신 분들은 지금 진짜 그 장전에 이제 종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잡아 드릴 거긴 하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16일이에요. 자, 16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그날 월요일인가요, 앵커님? 어쨌든 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16일 날. 화요일입니다. 아, 화요일인가요? 16일 화요일 날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화요일장에 바로 기대감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2,300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이다. 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과일 하나를 샀는데 과일이 똑같은 게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신기한 그런 현상이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자, 여기서 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나오는 뭐 여러분들 많은 지표들 뭐 볼린저 밴드다 뭐다 RSI다 뭐 이런 것들 차트 굉장히 좋아요. 뭐 매물대 이런 거 보면서 저항 라인 뭐 지지 라인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본만 봐라.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을 16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건설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민간 주택을 짓는 회사냐
당연히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실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공공기관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난리 있으면서 공공기관의 피해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건설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건설사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이슈는 물론이고 국내의 폭우 소식 또 주택 공급 관련 이슈까지 묶여서 지금 들어가기 저점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지만 나는 이 종목 매수를 좀 놓쳤다. 나는 다음 시초가에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5일이 휴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일장의 시초가를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종목 이런 부분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케어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첫 번째 종목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좀 한간에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 8월 달에 해외 수주 소식으로 호재가 불고 또 국내에서도 모멘텀들이 있어서 상승 랠리라 하반기에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엇갈린 의견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시멘트 가격도 그렇고 지금 인건비 인상은 물론이고 원자재까지 가격이 인상하면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건설주의 상승 랠리 하반기에 과연 정말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걱정, 우려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실제 그 건설사 그 건설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설 시작하세요 도장을 딱 찍힌 상태에서 건설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긴데 문제는 처음에 계약서 사인을 그런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원자재 값이랑 지금 건설을 막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원자재 값이 갑자기 2배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상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을 이제 흙을 못 파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설사도 뭐 땅 파서 일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을 왜 이제 좀 공략을 잡았냐? 바로 돈이 많습니다. 기업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수급적인 그 금액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 뭐 당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위험 요소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 비해 훨씬 더 탄탄한 재무 구조로 여러분들께서는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님 지금 종가가 됐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를 잡을 수 없는 게 월요일이 8.15 바로 광복절로 그쵸. 휴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요일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종목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화요일에 시초가 잡아주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인도 드리고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노란톡방에서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간상 바로 두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분명히 앞에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그중에 이슈 중에서 가지고 온 두 가지 종목이라고. 그쵸, 근데 그쵸.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건설주, 재건 관련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설주를 건드리셨는데 도대체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이 남았을까? 어떤 섹터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길래 가장 강력한 섹터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셨는지 조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이고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보니까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일부 종목도 브리핑을 한 반밖에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일부 종목 브리핑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자, 일단 2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슈가 너무 좋아요. 뭐 사실상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설사 뭐 그리고 이제 뭐 조쿠이 좀 이제 대통령 들어오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좀 이제 왕세자 들어오면서 또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뭐 조금 수급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2차 전지냐?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또 식품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네. 식품주를 가지고 왔는데 요새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뉴스만 아니라 핸드폰, 그냥 TV, 뭐 신문이든 뭐든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주제, 바로 당당치킨입니다. 자, 이 당당치킨, 이게 무슨 치킨이냐면 당당치킨이라 해가지고 저는 뭐 당당하다는 그런 치킨인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뭐 이런 치킨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옛날 혹시 앵커님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통큰 치킨이라고 팔았어요. 알죠. 마트, 예, 대형마트에서 그쵸. 한번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치킨이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통큰 치킨이 얼마 만에 장사를 접어온 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접었을까요? 한 3년? 아, 그쵸. 원래는 그 정도 혹은 그 이후로 계속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딱 12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딱 일주일 너무 짧구나. 통큰 치킨이 일주일 영업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왜 혹시 그만두는지도 아시나요? 사실 네.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그쵸. 워낙 많이 견제가 들어가고 있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신선한 그쵸, 닭을 그쵸. 쓸 리가 없다라면서 많은 횡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도 분명히 그때 제가 뉴스를 기억하기에는 대기업들도 원가표를 그쵸. 공개를 하면서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라면서 견제를 강하게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그쵸. 이게 그때 당시 통큰 치킨이 일주일 만에 이게 딱 사업을 접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형 이제 프랜차이즈들의 압박.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점들 조사를 해보니까 700여 종이 있습니다. 700여 개가 아니라 몇만 개 있고요. 치킨집은 치킨 가게 몇만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브랜드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는데 그 브랜드가 한 700여 개가 있는데 그 큰 프랜차이즈 대형 회사들이 다 압박을 넣었어요. 12년 전에도 2010년입니다. 그때가 압박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도 압박을 넣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싼 가격에 치킨을 팔아주는데 왜? 하는데 소비자들도 다들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거 골목상권 침해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한 12년 지난 2022년도 이때 한 6월 달부터 6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당당치킨은 왜 한 달 반 동안 거의 한 2달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밥상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당치킨 잠깐만 이거 한 6,990원에 한 마리를 팔고 있는데 그런 다른 프랜차이즈점들은 한 2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그럼 얘네는 마진을 대체 얼마나 떼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더 싸고 맛있는 그런 치킨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분에 5마리씩 팔리고 있어요. 네. 1분에 5마리씩 팔리는데 이 치킨에 납품을 하는 닭이 아직 어디 건지 모릅니다. 네. 자, 어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닭의 유통을 하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셨으면 알죠. 대부분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여러분 가져가시라고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요? 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유통을 한다. 딱 떠오르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우, 아마 이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래서 오치열 전문가가 지금 추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형 마트에서 한 마리에 7,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뭐 저렴한 원가의 비결로는 뭐 임대료나 배달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 비용이 대형마트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킨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가가 줄어든 이 치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지금 현재 거의 한 32만 마리 정도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닭을 유통하는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왠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기업이지 그쵸, 않을까 그쵸. 싶은데 대놓고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복절 맞이해서 휴장 맞이해서 여러분 좀 힘을 내시라고 아우, 물론이죠. 전문가님이 안겨드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여러분들 정확한 타이밍 잡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님 네. 이 대형마트의 CEO가 사실 치킨 회사의 CEO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당당 치킨에 대해서 매력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어요. 프랜차이즈 치킨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하다 못해서 이제 배달비가 추가가 되면서 3만 원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담당자, 당당 치킨의 담당자의 뉴스 인터뷰를 봤을 때 네네. 우리 치킨이라는 그 음식이 서민 음식 아닙니까? 그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서민 음식이 3만 원대가 넘어간다라는 건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 이거 문제가 꽤 있는 그런 원가 시장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당당 치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는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당 치킨에 있는데 이 당당 치킨을 만든 대형 마트의 CEO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흰머리 할아버지 치킨이 지금 거기서 지금 오셨던 네. 그 출신 대표님이기 때문에 맛도 함께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은 이 닭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 식품 관련주로 크게 묶여있는 섹터긴 하지만 건강 관련주로도 많이 묶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면서 찾게 된다라는 이슈 속에서 또 한 차례 조금씩 주목받았던 전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당당치킨 물론 가장 뜨거운 이슈고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과연 얼마나 갈까? 저는 또 우리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뜨겁게 그쵸, 주목을 맞아요. 받았다가 또 뜨겁게 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상승도 뜨겁게 올랐다가 급하게 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가상의 흐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가라는 게 사실 이제 진짜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주변에서도 이야기 듣고 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슈팅 빵 나왔다가 뭐 꺼지면은 모르겠다 그냥 팔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슈팅 한번 나왔다가 쭉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애초에 이 종목이 원래 좀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당치킨 한 47일, 48일 동안 30만 마리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거 뭐 저도 오늘 점심 닭가슴살 먹고 왔는데 네. 어쨌든 그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그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치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치킨 너겟이 있는데 이 치킨 너겟은 이 회사 거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 회사 거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닭,
이 닭을 이제 뭐 가공을 하고 뭐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는 여기 말고 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 이제 큰 수혜를 이제 실적만 제대로 좋게 나오면 되거든요. 실적만 좋게 나와서 슈팅 한 번 나올 때 빵 치고 한 20%, 30%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구조다.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땡큐예요. 그냥 추세를 먹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공략 매매 기법까지 오치열 전문가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점 오치열 전문가님이 직접 케어해주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치열 전문가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말이 더 남아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사실 그 2부 종목을 빨리 끝내고 1부 종목 브리핑을 좀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없는데 2부 종목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광복절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8월 15일 날 또 뭐가 있죠? 말복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복에 뭘 먹어야 되나요? 닭을 자, 먹겠죠. 닭 먹어야죠. 닭. 여러분들 이제 몸보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복에 뭐 삼계탕이든 닭 백숙이든 이런 거 딱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복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물 난리 나면서 뭐 작은 그 또랑이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그 작은 천 있잖아요. 그 네. 천 그리고 계곡 물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지금 막 비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 들어가면 자살행위지만 뭐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계곡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깨끗하죠. 계곡물이 엄청 깨끗한데 여기서 발 담그고 백숙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그 아주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원래는 계곡 물이 없었어요. 한동안 가뭄이다 뭐다 하면서 계곡 물이 없었는데 이제 계곡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에 대한 좀 이제 그 좀 관광 그 좀 찾는 분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계곡을 가는데 계곡에서 이 기업의 그 좀 그 제가 돕기 위해서 좀 이제 그걸 먹겠습니다. 닭백숙을 먹고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닭백숙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스킵을 하고 있는데 추석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에 넘어가면서 조금 소폭 하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직도 비쌉니다. 아직도 비싼데 추석 동안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좀 이제 매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제 조금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부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나이호치열 두 번째 종목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봤는데요. 해당 종목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리는 정보 그리고 오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만 케어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수익기를 위해서만 오치열 전문가님이 공략 잡아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부로 잠시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때로는 버겁지만 감사하고 설렘으로 가득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정말 상승길만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나이 오치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익길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종목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아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QR코드 마지막까지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1분이 채 남지 않았네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